예, 오후장 터닝포인트입니다. 11시 20분입니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고 주가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좀 약한 흐름들인데요. 지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2포인트로 좁혀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담당 PD님이 뭔가 지수가 돌릴 것 같은 느낌이 지금 팍 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오후장을 준비하는 터닝포인트로 점검하면서 전략 세울게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한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W 허완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포인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금리 불안? 네, 갑자기 금리 왜? 사실 엔비디아 실적 보고 있었는데, 그죠? 그게 이제 시장이 반응 안 하니까, 왜 시장이 이렇게 약하지? 뭐, 매파적 발언. 근데 금리 불안이 이제 어제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시장은 좀, 우리 시장은 답답한 흐름들로 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조정을 계속 가는 걸까요? 하창한 본부장님.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위클리 옵션에 대한 부분들 좀 일부 있을 거고, 이제 선물의 베이스 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고가를 찍어주고 지수 포인트가 올라갈 때는 선물의 베이스 차가 확대가 되면서 선물 쪽에서 먼저 좀 당겨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2, 3거래일 정도 굉장히 좀 시장이 답답한 흐름들을 나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제 베이스 차도 줄고 선물의 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옵션 부분도 있고,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FOMC 회의록이 좀 발표가 됐는데, 뭐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결국엔 이제 데이터로 기반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나오는 CPI라든지 뭐 이런 PC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주택 관련된 지수도 좀 발표가 됐는데 2개월째 좀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은 지금 일부 다시 가격이 내려와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쉘터 부분에서의 좀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에 아마 좀 고착화가 될 확률을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연준 인사들의 이런 발언들이 일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들에서 뭔가 엄청나게 큰 임팩트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 부분에서는 이제 단기 금리 쪽에서는 일부 상승이 나왔지만 중장기 쪽에서는 크게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추후 흐름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났고 지금 미선물 자체가 0.6%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나스닥이. 그러니까 사실 애프터마켓에서는 그 힘을 잘 뿜어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본장에서 오늘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로 더 상승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다음 거래일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좀 탄력적으로 나올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시장 자체에 대한 이런 투심들, ADR 부분이 약간 좀 과열 부분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흐름들로 본다면 반도체는 뭐 HBM을 필두로 보신다면은 뭐 충분히 현재 상황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정도까지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는 뒤에 다시 할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시장 계속 조정이라는 얘기를 한 일주일, 열흘째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워딩은 허반석 의원님, 금리 불안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네. 되면서,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관망세, 경계 심리가 작용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 특히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에 매집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불쑥불쑥 반짝반짝 반등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더라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강조드리죠. 외국인 수급이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할 때도 5조, 7조, 8조 원까지 추세적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할 때도 기본 5조 원, 6조 원 이상의 매도가 추세적으로 나온 이후에 되돌림이 나왔는데, 이번 되돌림은 4월 26일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기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약 3조 4천억 원가량의 누적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의 특이점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9시 20분경, 오전 9시 20분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매도를 하는데 6천억 원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9시 20분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가 끊이고 매도 축소가 나오다가 매수 전환, 정오를 기점으로 플러스 2천억 원까지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나왔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보았을 때에 외국인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 20분을 기점으로 5천억 원까지 선물 매도를 확대하다가 현재 약 3천억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700억 정도의 매도가 진행 중인데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선물을 매도하는 척 하다가
시장의 변곡을 만들고 반등하는 흐름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저는 주요한 모습들을 좀 챙겨보고자 합니다. 6천억 원까지 선물 매도를 강하게 하다가 다시 오전 정오 기점으로 플러스 2천억 원까지 매수를 확대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급의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수급 플레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이고요. 5월을 시작할 때 4월 26일 외국인 선물의 매수 전환이 나오면서 제가 5월 달 모멘텀 투자 레터의 캐치프레이즈를 장고 끝에 악수 두지 말자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장고, 고민하면서 언제 매수할까 하다 보니까 벌써 2770포인트를 우리는 단기적으로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 정도 올랐으면 나도 이제 매수해야지라고 하니까 덜컥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퐁당퐁당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손절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할 때에 외국인들은 다시 선물 시장에서부터 수급의 변화, 변곡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약 3조 4천억 원의 누적 매수 기조가 저는 적어도 5조 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셨을 때에 조정 시에 매수하시고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 연속 유입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손절보다는 펀더멘털 훼손이 없다면 오히려 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데 그래도 나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전략, 수급 흐름이나 이런 걸 자세히 보면서 점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요. 엔비디아는 서프라이즈인데 국내 반도체주는 잠잠하다. SK 하이닉스 제외. 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조금 돌아서려는 조짐을 보이는 게 SK 하이닉스가 2.6%까지, 2.4%까지 확대하면서 20만 3천 원이고요. 삼성전자도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주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는 하창한 본부장님, 반도체들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받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렇죠. 최근 3거래일 동안 SK 하이닉스 주가 계속 52주 신고가 갱신을 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제 HBM 쪽에서 필두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 종목도 주가의 추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쉬어가다가 전거래일은 좀 상승이 나왔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일부 차익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2, 3거래일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평균치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혜가 나오긴 하겠지만 과거에 한번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CXL이라든지 NPU라든지 뉴로모피까지 막 이렇게 순환매가 막 이렇게 돌았었고요. 그런 관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발에서 수혜를 받는 쪽이 직접적으로 HBM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계속적인 상승 기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약간은 좀 왕따처럼 좀 그 취급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HBM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작기 때문에 수율적인 문제에서 이벤트가 생기면 결국엔 레거시 제품들에 대한 가격도가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러한 기조가 나오게 되면은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 퀄테스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오픈이 안 됐지만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온다면 사실 언제든지 또 주가의 상방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부터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반도체고 이번 5월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도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을 좀 필두로 이제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들은 여전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전체가 움직이기보다는 그런 이벤트성 있는 쪽 예를 들면 조금 더 추가로 붙이면 이제 소켓이라든지 저는 세정 장비 쪽이 요즘에 좀 핫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정이라든지 그런 쪽은 세정은 미코 이런 쪽인가요? LTC라든지 네. 제우스라든지 네. 이런 쪽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HBM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고 있었다라면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한 거 전혀 개의치 않고 계좌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본장에서 결국엔 얼마나 확장이 되는지가 중요하고 액면 분할 이후에 대부분의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기준으로 한 20% 이상의 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왔던
전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주식 분할을 하는 거니까 주식 분할 이후에 가격 추이가 아마 상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반도체에 대한 연속성들 지켜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허반석 의원님,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시각은 동일하게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잘 가는, 많이 오른 기업들 중심으로 가느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들 중심으로 가느냐, 그 점이 고민이잖아요.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월 초 고점을 찍을 때는 제가 덜 오른 반도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ISC, 아비코전자,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그룹주를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상 저위험 종목. 그렇습니다. 네. 그때 나왔던 움직임들이 불쑥불쑥 ISC가, 불쑥불쑥 아비코전자가, 원익 IPS가, 원익 QNC가 장대 양봉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한 번씩 올렸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 HBM 납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진행 중인가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었더라면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그냥 조정을 받고 가든지, 아니면 맞아, 예전에 젠슨 황이 서명을 했던 것처럼 이제 곧 진입 단계야, SK하이닉스 기준의 평가 말고 삼성전자만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대응이 될 수 있어. 뭔가 맞다 아니다, 기다 틀리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있었더라면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이 좋았을 텐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을 포함해서 리더들을 교체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제가 최초에는 200주선 아래에서, 그리고 나서 추세 저점인 61선 아래에서는 모아가기 좋은 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막 올라갈 때에는 덜 오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61선 아래로 잠시 쉬어가는 구간 77,000원부터는 우리가 다시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단가를 낮출 만한 자리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율 확보를 위한 모멘텀들이 작용을 합니다. D램이 있고요. D램을 많이 쌓으면 HBM이 되고, HBM과 GPU가 결합을 하면 AI 가속기. AI 가속기에서부터 쭉쭉쭉 연결해서 AI 데이터 센터까지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D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세정에 대한 부분들, 장비, 소재, 부품 단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반도체는 여전히 업황에 있어서는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더라. 그중에서 탑픽을 꼽는다면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ISC 두 종목으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 밸류업과 수소 모멘텀, 네, 현대차. 현대차가 어제 9% 올랐습니다. 물론 뭐 LG전자도 애플카 할 때 상한가 간 적도 있지만요. 어쨌든 현대차가 하루에 9% 오르간 상당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죠. 자동차 주식에 대한 시각 전략, 하창한 본부장님. 네, 뭐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호재 쪽이 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이제 인도 쪽 IPO를 바탕으로 조금 이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들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흐름들과 또 이제 SUV 쪽에서 굉장히 강한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출 데이터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가장 최근에 부각된 수소 관련된 또 이벤트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이슈들에서의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아직까지는 더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그 전거래일에 워낙 좀 크게 올라간 것도 있고요. 이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일부 수급적인 이런 좀 조정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기준으로 좀 그 수급적인 기조를 보시면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가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급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에서의 밸류업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 안에서 가장 이제 최선호 산업군으로 꼽히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자체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만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격 좁히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홀딩으로 조금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시각 괜찮았습니다. 현대차, 기아, 부품주 세 개 중에 하나를 좀 우선순위를 꽂는다면. 네, 저는 현대차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강한 기조가 나오고 좋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팩 있게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자동차 얘기했습니다. 연속성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이슈요. 전력주 순환매, 신재생으로 눈을 돌려볼까. 계속 이제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전력기기, 전선, 원자재, 그러다가 이제 뭐 오늘은 태양광 풍력 신재생이 엄청 강하잖아요. 예, 이 배경과 함께 전략들 허반석 의원님. 구리 가격이 선물 가격이 6%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구리 관련주들이 뜨겁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는 보유자 영역이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올 때에는 보유자분들도 일부 또는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에 대한 모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많이 오른 종목들에서 너무 늦게 올라탔다가는 정말로 장고 끝에 악수를 두면 안 되는데 장고 끝에 최악의 수를 두는 모습들이죠. 반도체가 막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2차 전지가 막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음식료가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전선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대응하는 버릇이 또 반복된다면 그거는 너무 좀 무리가 있더라. 하지만 오늘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추세가 아예 꺾이고 앞으로 쭉쭉쭉 계속 떨어질 거다. 그것보다는 탈출할 기회는 줄 수 있으니 지금 당장의 손절매를 너무 지금 이 시간에 LS 에코에너지가 10%, 13% 이상 빠지고 있는데 손절매를 지금 단행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 탈출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5월 1일 있었던 FOMC 의사록인데요. 5월 15일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 5월 15일 CPI는 끈적끈적했던 근원 CPI가 6개월 만에 둔화를 확인한 모습입니다. 그럼 5월 1일 회의에서 CPI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에 대한 모습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FOMC 의사록은 후행적이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시장이 다소 잠깐 흔들렸는데 9시 20분 기점으로 선물 수급의 전환과 함께 코스닥, 네. 코스피 모두 다 저점을 찍었습니다.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금리 인하 시점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2월에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10월에도 드렸는데요. 그때마다 뭐냐? FOMC 회의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했다가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불을 지필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FOMC 의사록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 인하 기조는 보다 더 명확해질 수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자금 조달, 차입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섹터는 제약 바이오와 신재생 섹터로 명확하다.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픽 종목으로 오늘 추천주를 준비했으니까요. 신재생 에너지와 금리 인하 그리고 제약 바이오까지 이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는 올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라고 보시고 그 시기마다 제약바이오와 신재생 쪽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왔더라. 이 부분 챙겨가신다면 네. 패턴 매매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터닝포인트 이슈 4가지 진단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이야기입니다. 뭐 종목 이야기 하기도 전에 LS 일렉트릭 190% 뭐 딱 뛰어버리네요. 네, 하창한 본부장이 3월 7일 날 말씀하신 종목인데 전력주가 엄청나게 강하게 가고 있죠. 네. 그런 기업 하나 새로운 거 좀 발굴해 주세요. 부담되죠? 네, 관심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는 뭐 이제 대표적인 종목군들과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는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려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정 쪽에서의 한 종목 제우스를 조금 들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세정 쪽에 대한 이런 중요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단 자체가 8단, 12단, 16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호공정단에서의 세정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수혜가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와 연관된 리포트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좀 흐름들에서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세정 장비를 채택하는 업체들과 또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부분에서의 실적적인 구조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HBM이랑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공정 쪽에서의 이런 수요도 또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업황에 따른 기대감들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한번 일부 눌림이 나온 다음에 다시 조금 이제 이동평선 만들어 나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주가의 상승 기조들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자체 개발한 로봇이라든지 기타 모멘텀들도 좀 붙어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금 눌리기 직전에 그런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이 21,000원대 일단 한번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고요. 손절 라인은 16,4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포지션 유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반석 의원님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태양광 풍력 엄청 강한데요. 4월 초에 CS 윈드를 이미 말씀하셨군요. 좀 조정하다 이제 그런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관심주 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신재생에너지단에서 오늘은 신성 ENG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CS 윈드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 오파스넷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 신성 ENG도 왜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가? 시황에 대한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반등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클린룸, 국내 공기 시스템 관련한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 쪽에서 모듈 판매에 대한 태양광 쪽에서의 모멘텀까지도 같이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연된 국내외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모습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2,600원까지 보유자분들은 홀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인지 말씀하시고 악수가 아니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하셔야 되는데요. 신성 ENG 차트 추세선 긋는 법은 오늘 오후 공개 방송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보다 더 자세한 시황과 차트 기술적 분석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여기까지 합니다. 헤르메스닥 하창한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